네, 안녕하세요. 둔촌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둔촌고 1학년 국어 설명회 내신 경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시험 범위는 교과서에서 100%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26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2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문학이 40% 정도, 문법이 6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학 작품이 3개, 그리고 문법 1개 단원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신형 문제하고 수능형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겠고, 서술형 문제가 2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법 100%로 서술형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내용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가 적을수록 더 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분석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작년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 내에 꼼꼼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범위가 적기 때문에 암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다양한 예상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이제 1학년 들어가면 3월 말에 모의고사 또 볼 건데, 모의고사 성적이랑 좀 비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문항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암기형,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했다면, 그걸 또 암기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운율을 가진 언어라든지 감각의 전이라든지 뭐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형식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으로 형상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작품을 분석하면서 특징을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징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이것도 내신 암기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적절한 거 2개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맞게 골랐는데 하나는 잘못 골랐다라고 하면은 문제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다산과 황상의 일화를 뭐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니면 무엇을 비교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 분석이 조금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고 작품 전개 방식 그리고 특징을 정리해서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내용 암기 잘했는지 뭐 테스트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객관식 12번 문법 문제였어요. 이런 거 우리 수능형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한글 맞춤법 3장 10항, 11항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이기는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요거를 암기를 제대로 했고 이해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교과서에 다 나온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고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짝지어지는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공부를 미리 안 하고 이런 개념만 알고 있어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처음 보는 단어에 적용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클리닉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법 내신형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이기는 했어요. 보시면 의문 개수의 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면 한 개 늘었군, 줄었군, 안 변했군 이런 게 써있죠. 사실 이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세 개만 하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한 개 늘었군.
옳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복수 정답을 고르는 문제라서 그리고 이게 배점 보시면 단순히 음운 개수 세는 것 치고는 배점이 꽤 있어요. 요거를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풀다가 이제 문제 틀리면 3.2점이 감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서답형, 서술형입니다. 보시면 이제 문법 내신 암기형 문제인데요. 설릭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를 하고 발음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의 변동이 뭐가 일어났는지 찾아서 용어로 쓰시오 라고 조건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밑에 박스 보시면 줄임말로 쓴 경우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이제 외울 때 외우기 편하려고 이제 줄임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된소리 되기라고 했는데 된소리 되기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용어가 긴 경우에는 줄여서 쓰는데 당황해가지고 막 빨리 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아예 0점 처리한다 라고 적혀 있고 배점이 10점으로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4점이랑 6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두 문제, 소문제로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면 일어난 음운 변동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부분 점수가 없죠. 세 개를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삐끗했다가는 6점이라고 하는 큰 감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6점이라는 큰 감점을 받는 문제였다. 처음 보는 단어더라도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할 거고 그만큼 암기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커리큘럼 설명드리면 문법, 문학 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좀 다질 수 있도록 계속 많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문법 수업 같은 경우도 내신형, 수능형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병행해서 풀어가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있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주간 테스트 보면서 실력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커리큘럼 정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말에 3월 모의고사 한 번 있죠. 그래서 3월 말 전까지는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후에는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천고 1학년은 문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법 내용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로 교재가 나옵니다. 저희가 교재는 매주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100페이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숙제 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제공해 드릴 거고 상담 신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의 도구라고 해서 저희 자체 단어 암기 교재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국어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도 조금 학습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보시면 문학, 개념어, 그래서 뭐 운율 함축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미상관이 뭔지 반어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할 거고 고전 시가 특히 이제 친구들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독서 우리 비문학이라고 하죠. 비문학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카테고리별로 있으니까 어휘도 이제 학습을 할 거고 한자성어 내신에서는 한자성어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수능에서는 한자성어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또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어 암기 교재로 어휘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단어 암기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매주 암기 숙제가 나가면 수업 시작할 때 단어 테스트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이제 수업 마치고 저희 클리닉 분석지라고 하는 거 작성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이 3시간 플러스 클리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30분 클리닉 시간 동안은
요거 작성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날 이제 어떤 거 배웠는지 그리고 숙제 어디인지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 수업 중에도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풀었을 때 어떤 거 틀렸는지 내가 왜 틀렸고 이거는 그럼 왜 정답인지 오답 정리 진행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요 부분은 숙제로 매주 우리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모의고사가 1회씩 숙제로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 점 받았고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틀렸으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제일 많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숙제 피드백 여기다가 똑같이 오답 노트 작성을 할 거고 단어 테스트 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몇 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어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장에 그걸 다 마무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고 이제 귀가하게 될 거고요. 주간 커리큘럼 그리고 숙제 범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부모님께 이 분석지 매주 수업 끝나고 바로 전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시험 분석 철저하게 진행할 거고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면 내신 끝나면 같이 와서 시험지 분석해보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너무 어려웠던 건 뭐였는지 이렇게 분석 진행 또 해볼 거고요. 다른 학원 대비 3배수 이상 예상 문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한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 방법 보시면 이제 1학년 고등학교 이제 올라왔는데 중학교랑은 또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더라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준초고 1학년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